60이 넘은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40년 동안 쌓인 말 대신 단 한 장의 쪽지만 남기고 이제 나부터 살겠습니다. 그날 새벽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박철수는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뉴스 채널을 틀고 커피 대신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손끝에선 피곤이 아니라 권태가 묻어났습니다. 윤정이는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무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물소리는 어쩐지 삭막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철수의 목소리가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정희는 대꾸하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짜면 물 좀 부어 먹어요. 그녀의 말투엔 피로가 스며 있었고 철수는 투덜대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입맛도 모르네. 늙으면 다 그런가. 저녁이 끝나자 정희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정희는 대답 대신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었습니다. 물줄기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마다 생활비, 교육비, 경조사비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켰는데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한편 철수는 방 안에서 TV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공허함이 깔렸고 눈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조차 잠시뿐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뉴스나 봐야지. 세상이 더 엉망이야. 정희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엔 골목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건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오래 걸려요. 그녀는 식탁에 놓인 젓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젓가락은 두 사람이 함께 산 세월보다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돌리다 멈췄습니다. 존중이란 말,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그녀의 속삭임이 거실벽에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깊어지자 정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행용 캐리어와 함께 공방 임대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꺼내며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겠다고. 아직 해가 뜨기 전 집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의 작은 모터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속엔 옷 몇 벌, 통장, 그리고 오래된 공방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맑았지만 그 속엔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디디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 꺼진 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밑에 옹기 대신 알 수 없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은 길지 않았습니다. 골목길 끝에는 신문 더미와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가로등 밑 앉을 자리를 찾았지만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멀리서 떠오르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차가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운전기사는 졸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냥 읍내까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골목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불빛은 그녀의 지난 세월 같았습니다. 익숙하지만 붙잡을 수 없는 빛. 그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 안 라디오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당신께라는 광고 문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속을 울렸습니다. 한참 후 버스는 작은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래전 이곳의 냄새가 반가웠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강의를 하던 작은 공방이 길 건너에 보였습니다. 문 앞엔 낯익은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숙 공예방. 정희가 망설이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선생님 아니세요? 옛 제자 미숙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아직 아침 준비도 안 했어요. 그 말에 정희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문턱을 넘으며 그동안 잃어버린 환영받는 느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작은 공방 안엔 흙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새로운 삶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방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작은 작업대 위엔 반쯤 말린 도자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공기엔 흙 냄새가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미숙이 건넨 앞치마를 조심스레 받아메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냄새. 그녀의 손끝이 아직도 익숙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미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손은 그대로예요. 저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멈춰 있었을 뿐이지요. 다시 써보려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오전엔 재료를 정리하고 오후엔 수강생들이 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동안 일을 잊은 듯 몰입했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돌고 도자기 틀이 서서히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양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미숙이 물었습니다. 숙소는 어떻게 하실래요? 근처 원룸 하나 알아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정희는 대답하며 빵을 한 조각 베어 물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며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공방 문을 닫자 정희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엔 낡은 전기장판과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가에 달린 커튼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열고 옷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조용했었나? 그 말에 방안 공기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밤엔 손목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공방에서 가져온 메모지를 꺼내 오늘의 일기를 적었습니다. 첫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좋았다. 그녀는 볼펜을 내려놓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공방 수강생 중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SNS에 올려도 돼요? 너무 예뻐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이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공방엔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왔어요. 손끝이 너무 섬세하시던데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다시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말하며 조심스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사람을 묶어준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원룸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낯선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잃은 게 아니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문장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손끝으로 자신이 만든 작은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나 이제 회복 중이에요. 박철수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 공기는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여보, 커피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엔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또 늦게 일어나나? 투덜거리며 부엌 쪽을 향했지만 정희의 앞치마가 걸려있던 자리엔 빈 옷걸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마다 문을 열어봤지만 캐리어나 옷 몇 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 간 거야?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나를 먼저 살피려 합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 문장엔 오랜 시간 눌러온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나를 먼저 살핀다니? 그는 어리둥절했지만 동시에 서늘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반찬통 안엔 식어버린 잡채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한 입 집어먹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이 없네, 이런 걸 매일 먹었단 말이지. 처음으로 정희의 손맛이 얼마나 오래 자신을 지탱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요즘 사모님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가셨어요? 철수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 쪽에 좀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은 자신에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입모양만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뉴스 자막에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시니어 여성 공방 대표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화면엔 익숙한 얼굴이 잡혔습니다.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카메라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존중이라 믿거든요. 그 말에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의 정의는 편안해 보였고 그 편안함이 철수의 가슴을 묘하게 찔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부엌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앞엔 식은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정희의 메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당신보다 나를 먼저 살피려 합니다. 그 한 줄이 마치 유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윤정희의 공방은 이제 제법 북적였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자 수강생들은 손에 흙을 묻히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정희는 강단 앞에서 손끝으로 찰흙을 다듬으며 말했다. 흙은 사람 손을 기억합니다. 조심히 다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 미숙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쉬는 날도 없으시잖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쉬면 불안하더라고요. 아직 자립이 완성된 게 아니라서. 그녀의 대답에 미숙은 잠시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공방 불을 끄고 나서야 정희는 손목을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흙을 빚은 손가락이 붓고 손톱 밑에 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살고 있잖아. 며칠 뒤 시장 골목을 걷던 정희는 건물 벽에 붙은 안내문을 봤습니다. 월세 인상 안내 다음 달부터 20% 인상됩니다. 그녀는 잠시 종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조금 자리 잡았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공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SNS를 통해 찾아온 젊은 수강생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끝이 자연스레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60대 공방 선생님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희 대표님, 인터뷰 요청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감명받으셨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제 이름으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존중은 그렇게 시작되더군요.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엔 우리 엄마 생각나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글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방송을 다시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만족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철수는 화면 속 그녀의 미소를 오래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내가 저 얼굴을 본 게 언제였더라. 그의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집안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은 어쩐지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공방 문을 닫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나도 결국 그 사람 덕에 여기까지 온 걸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문을 잠갔습니다. 손끝엔 여전히 흙냄새가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이제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박철수는 퇴근도 출근도 없는 나날 속에서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라디오를 켜고 다시 껐습니다. 정희가 나간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그날의 온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습관적으로 식탁 위에 2사람분 밥그릇을 꺼냈다가 다시 한 그릇만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공허함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켜자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윤정희 대표 시니어 여성 창업을 이끈 사람으로 화제입니다. 그는 리모컨을 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존중이란 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에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철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멈춰 세우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그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속 정이라는 이름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짧은 안내음이 흐른 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모질었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공허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은지를 찾아갔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괜찮다. 그냥 내 엄마 근처라도 가보자.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읍내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흐르고 길가에는 노란 유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철수는 반지 케이스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안엔 예전에 정희에게 사주고 미쳐주지 못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케이스를 열지도 못한 채 손끝으로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버스가 멈췄을 때 은지가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공방 맞죠? 그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간판엔 윤정의 공예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희가 수강생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공방 문 앞에 화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분 옆엔 반지 케이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존중을 배웠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오랜 세월의 상처를 덮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시니어 창업 박람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그곳에서 작품 전시와 짧은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수십 개의 부스가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 손이 증명해 줬습니다. 청중의 박수가 퍼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행사장을 둘러보던 정희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철수가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행사 안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했지만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 후 철수는 공방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좋은 작품들이네요. 정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브로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사도 되겠죠? 그럼요. 누구든 환영이에요. 그는 카드를 꺼내 계산을 마쳤습니다. 영수증에 이름을 써주세요. 정희는 볼펜을 들어 영수증 한쪽에 박철수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제 그 이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저녁이 되어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남은 작품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브로치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사간 자리엔 작은 빈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빈 자리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배웠겠죠. 1년이 흘렀습니다. 윤정희의 공방엔 오늘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봄빛이 창가를 스치고 벽에는 시니어 여성 공방 멘토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흙은 이제 생계를 넘어 자존의 흔적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연은 꼭 녹화될 거래요. 미숙이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잘해야겠네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강연장에는 100여 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새로 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60이 넘어서 제 이름으로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청중 속에서 고개들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그때 객석 뒤쪽에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의 눈빛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말했다. 존중은 사랑보다 늦게 오지만 더 오래 남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출입구 근처에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잎사귀 사이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옆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당신이 먼저 봄을 맞으시길. 그녀는 화분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길 건너편엔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 속엔 오래된 이해가 머물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만남은 화해가 아니라 이해라는 이름으로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든 화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새 삶의 무게보다 가벼웠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스며들며 흙냄새와 함께 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미소, 지금의 평온, 그 사이엔 긴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이 한 장의 사진처럼 단정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존중은 결국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빛이었네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물들며 끝났습니다. 존중으로 피어난 두 번째 봄.